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유, 내가 2016년에 아프리카 순방할 때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한테 참, 이분한테 제가 직접 여쭸어요. 도태우 변호사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나요? 접견에서 면담을 했나요? 했더니 했대요. 접견을 어떻게 받아줬나 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변호사만 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했어요. 접견서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던데요. 그랬더니 했어요. 접견서 냈어요. 우리가 추정컨대 접견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난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만났는데 본인은 또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프리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요, 근데? 하필 애국심도 이거 2016년 아프리카 모델, 이거 너무 구체적이어서. 전생에 도태우 이분이 아프리카에 살았지 근데 않았을까요? 도태우 변호사가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고 그 새마을 운동 모델 이런 거 아프리카에 전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건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이제 가정하죠. 뭐 이건 가정해야죠. 뭐 가정한다면 그 나라를 걱정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기에 앞서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본인이 집권했던 시절에 거의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돼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화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살짝 웃으시던데. 안 웃으셨어요? 저는 엄청 웃음 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음이 나올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얘기죠.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나라 걱정보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이디오피아예요,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2016년에 2014년에 갔었죠. 아프리카 순방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안 에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이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디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백성원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죄가 없다 그러고 재판도 보이콧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한 사람 없어. 이제 국민으로 돌아갔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그랬으면 국민의 한 사람 없어서 해야 되는 신성한 어떤 의무인데 그 자체 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박정희 박근혜 정권이 그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의 수출. 예.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라 걱정일까? 도태우 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변호인이죠. 그런 얘기를, 사임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 지지자한테 보낸 메시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이다.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뭐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부속적 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의원도 그러는데, 물론 그 신광열.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아니,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규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김종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문체부, 네. 문체부 국정농단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다스의 손이죠. 스포츠 마케팅의 황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차은택의 사수.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의 수적 역할을 했었죠. 최순실의 수적. 네. 최순실이 부르면 온다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뭐 문 열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뭐 길거리에서. 벨이잖아요, 그 별명이 벨. 벨. 종 아니에요, 종. 부르면 온다고. 김종. 부르면 흔들면 온다고. 딸랑딸랑. 근데 이제 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종이라고. 이건 개네. 종이라고 하는 네. 그 서번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의미도 벨이라고 있죠. 하는 벨이라고 의미도 의미도 있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말이죠.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정대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야 김종 차관 뭐 3년 6개월 거는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 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네,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뭐 법원이 잘못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백선 변호사님이 인격적인데 장시호 2년 6개월 그래갖고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장시호 그렇죠? 2년 붙여서 얘기하니까 쉼표를 줘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 김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됐는지. 김종 차관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하다고 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이 16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장시호하고 김종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무죄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무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나왔다라는 건 김종 차관이 그동안 온갖 것에 개입해서 문화부 관련된 그 이권이나 그런 압박이나 이런 데 강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6개월 깎았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별로 분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역이 김종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또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수사협조한 점을 양형이 참작했다. 장시호 씨도 참작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을 놓고 보면 둘 다 예를 들어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감안해서 혐의만 딱 놓고 보면 사실은 장시호 씨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돈을 좀 착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장시호 혼자 그걸 다 이익을 챙겼다 하는 부분이 좀, 이런 높은 형량에 받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든지, 수사기관 처벌에 형평성 논란 빚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이현수 지금 구속 안 돼 있나요? 안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그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전으로 가볼까요? 지금 예. 정유라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이렇게 편의를 주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현수 저 기조실장이 최경환. 네. 1억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가서 줬고. 네, 그다음에 같이 가서 줬고. 대통령 40억. 돈 줬고. 그거 전부 다 이현수 기조실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현수 그 기조실장은 원래 누구 사람인가요? 국정원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원래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노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비수를 꽂네요.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의 정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이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그걸 거부하고 그 뭐 권력의 어떤 압박 아래 있을 때 내부 고발하는 게 더 멋있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검찰에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대통령들도 좀 돈을 받은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현수 전 기소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고 그래서 아예 그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안 받고 구속영장 일단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구속됐다가 만기돼서 풀려났고 그는 재판 받으면서 다시 또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계속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재판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만약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내부 고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 우리가 당신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결국 이게 법으로 없는 플리 바게닝이 일정 부분 도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이분 삼성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근데 박원호 전무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지경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굉장히 불쾌해요. 왜 이 사람이 바깥을 걸어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호 보면 전무는 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 측은.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가길 원하냐면 예. 기업은 피해자다 쪽으로 가고 싶어요. 팔목을 좀 비틀어갖고 돈 뜯어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업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탄핵 결정할 때 들어가지 않았느냐 얘기도 삼성 측 변호인단이 하는데. 조국적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일단 김세현 부장의 그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그 자리에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거기서 삼성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해서 돈이 왔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김세현 부장도 사실 삼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순간 여러 명이 행복해집니다. 좀 이런 표현하기 이거는 약간 역설적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면 저기 들어가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뭔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요면 형량이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 모두가 원해도 지금 현재 삼성이 저번 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뭐 합병 문제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제 어쨌건 정부가 도와준 것, 그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삼성 측 변호인단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현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아니,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김종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문체부, 네. 문체부 국정농단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다스의 손이죠. 스포츠 마케팅의 황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차은택의 사수.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의 수적 역할을 했었죠. 최순실의 수적. 네. 최순실이 부르면 온다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뭐 문 열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뭐 길거리에서. 벨이잖아요, 별명이 벨. 벨. 종 아니에요, 종. 부르면 온다고. 김종. 부르면 흔들면 온다고. 딸랑딸랑. 근데 이제 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라고. 이건 개네. 종이라고 하는 예. 그 서번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의미도 벨이라고 있죠. 하는 벨이라고 의미도 의미도 있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아니라?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정대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그게 지금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디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백성원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죄가 없다 그러고 재판도 보이콧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한 사람 없어. 이제 국민으로 돌아갔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그랬으면 국민의 한 사람 없어서 해야 되는 신성한 어떤 의무인데 그 자체 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박정희 박근혜 정권이 그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의 수출. 예.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라 걱정일까? 도태우 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변호인이죠. 그런 얘기를, 그 사임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 지지자한테 보낸 메시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인데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부속적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의원도 그러는데, 물론 그 신광열. 네.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유, 내가 2016년에 아프리카 순방할 때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한테 참, 이분한테 제가 직접 여쭸어요. 도태우 변호사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나요? 접견에서 면담을 했나요? 했더니 했대요. 접견을 어떻게 받아줬나 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변호사만 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했어요. 접견서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던데요. 그랬더니 했어요. 접견서 냈어요. 우리가 추정컨대 접견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난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만났는데 본인은 또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프리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요, 근데? 하필 애국심도 이거 2016년 아프리카 모델, 이거 너무 구체적이어서. 전생에 도태우 이분이 아프리카에 살았지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갖고 그 새마을 운동 모델 이런 거 아프리카에 전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건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이제 가정하죠. 뭐 이건 가정해야죠. 뭐 가정한다면 그 나라를 걱정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기에 앞서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본인이 집권했던 시절에 거의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돼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화감 있지 않나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들으면서 좀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살짝 웃으시던데 안 웃으셨어요? 저는 엄청 웃음 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음이 나올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얘기죠.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나라 걱정보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이디오피아예요,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2016년에 2014년에 갔었죠. 아프리카 순방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안 에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이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의료 시설 이런 부분들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은 장시호 씨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돈을 좀 착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장시호 혼자 그걸 다 이익을 챙겼다 하는 부분이 좀, 이런 높은 형량에 받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든지, 수사기관 처벌에 형평성 논란 빚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이현수 지금 구속 안 돼 있나요? 안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그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전으로 가볼까요? 지금 정유라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이렇게 편의를 주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현수 저 기조실장이 최경환. 1억 줬고. 그다음에 집무실 가서 줬고. 그다음에 같이 가서 줬고. 대통령 40억. 돈 줬고. 그거 전부 다 이현수 기조실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현수 그 기조실장은 원래 누구 사람인가요? 국정원 출신인가요? 원래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원래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노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비수를 꽂네요.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의 정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그걸 거부하고 그 뭐 권력의 어떤 압박 아래 있을 때 내부 고발하는 게 더 멋있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검찰에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대통령들도 좀 돈을 받은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고 그래서 아예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야 김종 차관 뭐 3년 6개월 보는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 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네,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백선 변호사님이 인격적인데 장시호 2년 6개월 그래갖고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장시호 그렇죠? 2년 붙여서 얘기하니까 쉼표를 줘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됐는지. 김종 차관은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하다고 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이 16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장시호하고 김종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무죄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무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나왔다라는 건 김종 차관이 그동안 온갖 것에 개입해서 문화부 관련된 그 이권이나 뭐 그런 압박이나 이런 데 강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6개월 깎았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별로 분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역이 김종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또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수사협조안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장시호 씨도 참작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을 놓고 보면 둘 다 예를 들어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감안해서 혐의만 딱 놓고 보면